윤창중 칼럼세상TV가 윤창중 정치학교, 우리는 담대한 보수우파다. 전국 투어 특강을 시작합니다. 6.25 이후 최악의 엄중한 대한민국의 난세.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국가 중심 세력, 시민들을 직접 만나 함께 토론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보수우파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정권 재창출은 과연 불가능한 것인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합니다. 첫 번째 윤창중 정치학교는 9월 22일 금요일 서울 영등포구 갤럭시 호텔에서 3시간 동안 열립니다. 원활한 특강 진행을 위해 동영상 촬영을 금지합니다. 궁금한 점은 010-8881-4649로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칼세 TV입니다. 여러분, 다리가 후들거리는 충격,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이긴 해도 뼛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분노, 배신감 느끼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스스로 나가달라는 결정, 쫓아내버리는 결정을 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 충격과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해야 할지 참 저로서는 착잡한 심정입니다. 지난번 대선 때 홍준표를 찍은 24%의 보수 우파 유권자들, 조원진을 지지하지 않는다 해서 그 엄청난 욕을 먹으면서도 홍준표 한쪽으로 몰아줘야 지든 이기든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한 누명을 벗길 수 있고 그나마 보수 우파의 입지라도 보존할 수 있다는 한 가닥 희망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정말 마음에 없는 투표를 했던 24%의 보수우파 유권자들은 지금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말부터 엄동설한 속에서 그 추웠던 맹추위 속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태극기를 흔들면서 탄핵 무효, 인민재판, 마녀사냥, 요즘에는 석방을 외치고 있는 태극기 시민 세력, 오늘처럼 불쌍하고 안타깝게 보이는 그런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참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좌익 요설꾼 임명진이 들어와서도 감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출당을 밀어붙이지 못했습니다. 출당이란 무엇이냐? 호적에서 이름을 파버리는 겁니다. 호적에서 이름을 파서 내버리는 조치를 오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했습니다. 왜 임명진이 박근혜 대통령 출당을 하지 못했을까? 도저히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아무리 임명진 자신이 좌익이지만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논리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임명진은 그래도 양심적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보수 우파의 호적에서 파내버리는 것은 천인공노할 폐륜이라는 것을 태생적 좌파라 할 수 있는 임명진조차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명색이
보수 우파라는 홍준표는 신보수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름의 형틀을 만들어서 혁신위가 대신 박근혜 대통령 시체에 난도질을 가하도록 했습니다. 박근혜라는 송장에 난도질을 가하도록 했습니다. 혁신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에서 나가라고 하는 명분은 2016년 총선 공천 실패에서부터 2017년 5월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정 운영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칩시다. 있다고 가정을 한다 해도 정말 너무나도 가혹한 정치적 인민재판, 마녀사냥의 희생물이라는 것은 자유한국당 당원 모두가 모를 리가 없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김무성, 유승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말 경천동기가 일입니다. 김무성, 유승민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금 형무소에 들어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몽땅 뒤집어 씌워버린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합시다. 그 책임을 차고 넘치게 지었고 지금도 형무소에서 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려는 그 방법도 비열의 극치입니다. 비열합니다. 쫓아내려면 당대표가 자기 손으로 쫓아내는 것이 그나마 떳떳한 것이지 왜 들러리들을 내세워서 못된 짓을 대신하게 하는 이것이 홍준표 신보수의 본색이고 정체입니다. 비겁합니다. 비열합니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홍준표는 정직해야 됩니다.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에서 나가라고 쫓아내는 조치를 내린 것은 대통령 문재인 세력이 입만 열면 주장하는 촛불혁명을 정당화해 주는 것입니다. 왜 정당화해 줍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홍준표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권좌해서 몰아내서 정권을 빼앗은 촛불혁명, 그 촛불혁명이라는 것을 홍준표가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게 어찌 보수우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정치판을 30년이 훨씬 넘도록 정치부 기자, 정치담당 논설위원, 때로는 권력의 핵심에서 관찰을 하는 과정에서 일관되게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은 배신 또는 회절한 정치인, 그런 정치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우파 정치 세계의 정신적 풍토 중 하나는 센 쪽에 달라붙는 해바라기. 홍준표가 당대표로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르르 몰려가는 그 해바라기 근성. 그리고 약한 쪽은
달려들어서 갈기갈기 집 밟아버리는 하이에나, 그런 기질입니다. 전두환은 박정희를, 노태우는 전두환을, 김영삼은 전두환, 노태우를 둘 다 짓밟아 버렸지만 그들의 정치적 운명은 배신한 데 대한 대가를 치르고도 남았습니다. 홍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하나같이 배신하고 회절한 절개가 없는 정치인은 하나같이 비참한 말로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권력은 무사한 것입니다. 문재인의 집권으로 한 줌밖에 남아있지 않은 야당 권력을 독식하지 못해서 이런 못된 짓이라도 해서 정치적 돌파구를 찾아보겠다는 홍준표 신보수 똘마니들에게 피해를 느낍니다. 홍준표를 마지못해서 지난번 대선 때 찍을 수밖에 없었던 24%의 보수우파 유권자들은 지금 홍준표 신보수 똘마니들, 그 망나니들에게 피해를 느끼고 있습니다. 홍준표 신보수라는 것은 자유한국당 당원 명부에 이름만 갖고 있는 박근혜에게 그것조차 없애버려가지고 박근혜 탄핵을 성공시킨 바른정당과 합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목적용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촛불혁명을 사실상 합리화해준다. 그 왜 합리화해 주느냐? 거기에는 홍준표의 아주 노예한 전략과 전술이 숨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박근혜에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성공시킨 바른정당, 그 배신자 그룹 바른정당과 합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저급한 정치의 극치죠. 신장 개업하는 것으로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신장 개업하겠다. 그러나 그것이 위장 신장 개업이라는 것을 보수파 국민이 모를 리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박근혜를 부관 참시한다고 해서 홍준표를 찍지 않았던 세력, 중도층 또는 좌파 진보 유권자들이 그래 잘했다 그러면서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찬성하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당을 지지할 일은 전혀 없을 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하게 되면 보수우파 세력은 엄청난 패닉 속에서 극도의 가치관의 혼란에 빠질 겁니다. 그래서 보수우파 정치 세력에 대한 제3의 보수우파 정당이라는 그 정당에 대한 지지의 끈을 놓아버린 사태가 오고야 맙니다. 그 합당이라는 것은 자유한국당과 배신자 그룹, 배신자 정당, 바른정당의 합당이라는 것은 덩치만 커진 제2의 바른정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로가 뻔히 내다 보입니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년 6월이죠. 지방선거에서 제2의 바른정당,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합쳐지게 되면 제2의 바른정당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제2의 바른정당은 참패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제가 홍준표와 제가 내기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주군으로 견마지로를 다 하다가 하루아침에 정치 논리를 만들어서 그 잘난 정치 좀 해보겠다고 회절을 서슴지 않는 보수파리, 뜨내기 보수, 보따리 장수, 보따리 약장수 보수, 겉만 보수고 속은 시뻘건 수박 보수들에게 보수파 국민들이 눈이 멀지 않았다면, 죄송합니다만,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눈이 어둡거나 참 생명이 아니라면 표를 줄 리가 없습니다. 눈이 어둡거나 생명이 물한테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막대기만 꼽아도 무조건 찍어주었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어림없습니다. 그런 제2의 바른정당을 향해서 묻지마 투표를 한다? 찍을 후보나 정당이 없으면 아예 놀러가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자유한국당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 해외 애국동포 여러분, 보수 우파가 정말 보통 큰일이 아닌 현실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보수 우파 정치 세력이 홍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참으로 해서는 안 되는 도덕적, 정신적, 정치적 인륜에 어긋나는 그러한 난도질로 인해서 더 분열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에 다 죽은 듯한 송장도 다시 벌떡 일어서는 것이 정치입니다. 내일 일어날 일을 오늘 까마득히 모르는 것이 정치라는 것이 저의 경험담입니다. 경험칙입니다. 다만 두 가지만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유지하면서 이 험난한 시대를 헤쳐나가야 되겠습니다. 첫째,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절개요, 의리요, 일관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나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집단의 어떤 정치적 불이익이 오더라도 그것을 감내하는 근성, 인내심, 그것이 있어야 정치인은 정치 지도자, 국가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그 대표적인 경우가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자신이 모셨던 죽은 노무현에 대한 그의 일관된 충성만은 저는 오늘 하루만은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한명숙이 출감할 때 형무소에 모여들었던 좌파 정치인들, 보수 우파 세력이 몸서리치게 혐오하는 대표적인 좌파 정치인들이 새벽인데도 새벽 5시에 출감하는데도 불구하고 대거 교도소 앞에 모여들어서 한명숙의 출감을 자기들 일처럼 열렬히 축하하고
환영하는 모습, 그리고 한명숙은 무죄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적어도 그 한결같은 의리에 오늘만은 저는 경의를 표합니다. 마지막으로 홍준표에게 간곡히 말하고 싶습니다. 역사의 죄인이 되려 합니까? 역사의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홍준표는 역사의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꼭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시체 난도질하는 홍준표 신보수 인간 말종들이라는 제목의 칼럼이었습니다. 여러분, 윤칼세 TV는 격조 높은 칼럼과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칼럼과 또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TV 칼럼, TV 방송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꼭 좀 많은 전파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좀 눌러주십시오. 윤창중 칼럼상 TV, 윤칼세 TV가 새롭게 시작하는 전국 투어 특강 윤창중 정치학교 9월 22일입니다. 9월 22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갤럭시 호텔에서 열립니다. 광고 자세히 보시고 차질 없이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후원과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 써온 세 권의 책, 박근혜 정권의 제1호 인사 윤창중, 언론과 적대 정치 세력에 의한 억울한 누명, 난도질, 생매장, 박근혜 대통령을 붕괴시키기 위한 예고편이었습니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3년간 죽음보다 더 암담하고 참혹했던 칩거와 운둔, 윤창중은 어떻게 인간적, 정치적 시련을 극복하고 세상에 다시 돌아왔는가. 생생한 육필기록 윤창중의 고백, 피정. 세상에 다시 나와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을 상대로 과감히 혁파운동을 전개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외쳐댄 그의 피 맺힌 절규 2017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파면, 구속의 격동기. 박근혜를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그가 토해낸 리얼한 칼럼 운명. 도서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